자, 이번엔 세 가지 축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금의환향입니다. 언어 유희가 재밌네요. 예사롭지 않은 키워드인데 그만큼 금 가격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폭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장중한 때 3,8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진짜 월가 아이비들이 얘기하는 4,000달러가 머지 않은 것 같은데 유독 이 자산군 가운데 금에 이 자금이 쏠린 이유가 있을까요?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간 이유를 살펴보면은 예. 저는 무엇보다도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가 좀 더 높아지는 게 올해 좀 나타난 특징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면은 5월을 좀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5월 이전을 바라봤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언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아진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금 가격의 상승을 좀 견인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달러 자산에 대한 비선호 현상 때문이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월 이후의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때가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라든지 아니면은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대된 부분 내지는 또 최근에는 프랑스의 재정에 대한 문제들이 좀 불거지면서 이 금이라는 게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실질금리와 역의 관계를 좀 가져가는데 이 부분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런 금값 랠리가 계속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금값 랠리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금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금에 대해서 제가 초반에 이제 탈달러, 그러니까 달러 자산에 대한 비선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을 가져가는 주체들, 예. 이를테면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준비자산으로서 미국채가 예전에는 좀 상당 비중을 차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좀 금에 대한 비중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사실 이미 좀 확인이 되고 있고 예. 앞으로도 대략 한 연간 한 1,000톤 이상의 매입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지금 당장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일부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연간으로 바라봤을 때 10에서 20% 정도의 업사이드는 가져가는 그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 표에서도 나가고 있듯이 벌써 올해 사이에 그러니까 연초 대비 40% 이상 급등한 상태죠. 금 가격 랠리가 계속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하고 그리고 안전자산 가운데 또 서학개미들이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중이라고 하는데 국채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또 어디 있을까요? 네, 국채가 좀 많이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좀 자금이 쏠리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예. 올해 들어서 이제 9월 돼서 처음으로 다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다가 올해 추가적으로 2차례 인하 그리고 내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채에 대한 관심을 좀 끌어모으고 자산에 대해서 좀 매입이 늘어나는 양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부분이 금과 국채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 안전자산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앞에서 언뜻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국채보다는 저는 금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은행들이 안전자산들을 그러니까 준비자산들을 가지고 있을 때 예. 원래는 달러 자산이 상당히 비중이 컸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은 줄어드는 양상들이 나타났고 그 자리를 아마도 금이 좀 메우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채 자체로만 좀 바라봤을 때 예.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국채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때 연준이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는 부분들 고용과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더라도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바운드가 일부 나타나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관세 정책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최종 소비에 전가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기업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 소비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후시때때로 이렇게 좀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비용을 전가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고용이라든지 경기와 관련해서도 저는 미국의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네. 이제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 한 가지는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GDP 나우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예. 3분기 추정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3%대였던 것 같은데. 네네. 그 정도까지 좀 올라왔고,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에는 비주거 고정 투자라는 부분. 그러니까 민간의 설비 투자 같은 것들이 좀 포함이 되는 것들인데, 이게 기존에는 한 0.38%포인트의 기여도를 차지하다가 네. 지금 시점에서는 2배 가까이 상승한, 2배 가까이 레벨로 올라온 0.7%대까지 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성장 기대치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소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물론 고용 시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산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산 효과라는 게 가지고 있는 자산 가격이 올라오면 그에 따라서 소비가 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인데 주식이나 뭐 금융자산 가격들이 좀 올라왔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는 이 자산 효과가 상당히 좀 낮은 비중이었는데 코비드 때 그러니까 코로나 때 비자카드에서 좀 데이터로 제시를 했던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네. 주식이나 채권의 상승으로 인한 자산 효과가 20%가 넘게 나타난다라는 자체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약하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압력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은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국채와 금 가운데서는 금에 좀 더 베팅하는 게 좋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나만 삼전 없어. 오늘 키워드들이 다 재밌네요. 나만 고양이가 없어가 아니라 나만 삼전이 없어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수는 역대 최고치 수준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데 체감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이게 뭐 삼전이나 뭐 SK하이닉스가 없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현상, 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계속 될까요? 글쎄요. 워낙 좀 삼성전자가 소외되어 있던 우리나라의 시총 1위 종목으로서 외국인 수급이 또 집중적으로 반도체 쪽,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되는 양상들, 반도체로 집중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환경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저희는 반도체가 좋은 환경들이 좀 더 이어질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좀 바라보냐면 AI 투자가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너무나 가장 중요한 그런 화두입니다. 근데 이 AI 투자가 원래 내년을 바라봤을 때에는 HBM의 단가가 낮아지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반도체주가 성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게 없었는데 네. 최근을 생각을 해보면은 AI로 인한 수혜가 GPU와 HBM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전반 그리고 스토리지 쪽까지도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가격 전반을 끌어올리는 양상으로 좀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이런 환경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반도체가 좋은 시장 환경이 계속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메모리나 스토리지 쪽으로 좀 수요가 올라오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메모리에서 이제 원래 HBM이라든지 아니면은 D램에서도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수요들
그 생산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존의 범용 디램에 대한 생산이 줄어들고 그만큼 공급이 부족해지는 단계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하다 보면은 저장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드라든지 낸드 쪽에서도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반도체가 좋은 환경들이 내년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는 뭐 수급 블랙홀이 되고 있고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방산주도 오르고 뭐 원전이나 조선도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방원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조선방산 원전을 생각을 했을 때 물론 다 좋은 업종입니다. 근데 그렇게 좋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랐고 예. 밸류에이션 레벨도 상당히 좀 올라온 상태입니다. 물론 반도체도 최근에 가파르게 좀 올라온 양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조선방산 원전 같이 기존의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앞으로의 실적 변화에 따라서 실적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은 그만큼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양상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좀 주가가 기대치를 반영하면서 멀티플이 확장하는 단계보다 실적 성장을 확인해 나가면서 가는 단계에서는 이 상승 탄력이라는 부분이 생각보다는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만큼 미래에 대한 실적 기대치를 많이 좀 당겨온 프라이싱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성장 기대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뭐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 역시도 그에 따라 민감하게 좀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추석 징크스 그리고 물음표가 적혀 있네요. 추석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죠. 추석 이후에 뭐 연휴 이후에는 보통 조정이 온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투자 전략은 그럼 과연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연구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석을 앞두고 조금씩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예.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들 혹은 뭐 간밤이나 어젯밤이나 이렇게 미국 주식에 대한 고평가 얘기들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저는 아직 시장이 그렇게까지 과열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추석이라는 그런 연휴 기간을 앞두고 혹은 뭐 전후로 주식시장이 어땠냐를 살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연휴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 때문에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추석이 지나고 나면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좀 눌렸던 가격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더불어서 추세적으로 그런 변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추세적으로는 보면은 일정하게 좀 나타나는 패턴보다는 몇 차례의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2008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리먼 사태 그리고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재정 위기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예산안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추세가 좀 변화하는 양상들이 있었는데 이게 2000년부터 지금까지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세 차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벤트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단기적으로 추석을 앞두고 차익 실현을 했다가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기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 좀 주가가 눌렸을 때 조금씩 비중을 높여가면서 추석 이후에 좀 상승을 기대해 보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혜주로 주목받던 관광이랑 카지노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6화 모멘텀 끝난 걸까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쪽에 대해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원래는 이런 소비와 관련해서 중국의 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경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이전의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후에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나는 양상인데 예. 지금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대형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그쪽에 대한 관심이 약간은 떨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국경절 이후에 실제로 좀 관광객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단체 관광객들, 그러니까 중국 단체 관광객들에 대해서 비자 면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관광객 수가 올라올 수 있고, 이후에 중국 관광객들 그리고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것들 데이터들이 좀 확인이 되면서 실제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올라오고 주가 역시도 좀 개선이 되는 그런 양상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가 매수로 대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